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소시에다드를 홈으로 불러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마드리드 더비에서 패배하면서 바르셀로나가 선두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후반전에 라민 야말이 복귀했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전에 드로나 바르다지 같은 어린 선수를 사용했다는 거, 이것도 이 경기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경기를 잡아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명단에 변화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 빌드업 대형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사이드 쪽에 역발 윙어 루니를 배치해 놓고요. 왼쪽 사이드백인 마르틴은 위쪽으로 좀 깊게 올라가면서 윙어인 레시포드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경기 중에 변화라면 레시포드와 마르틴의 위치가 가끔씩 바뀔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3선의 더용과 페드리는 번갈아 가면서 센터백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공을 받아주고 앞쪽으로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죠. 그런데 소시에다드는 0대0 상황에서는 또 마냥 자기 진영에 물러서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패스 속도가 느려지면 뒤쪽으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완전히 전방 압박까지 갈 때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바르셀로나의 3선이나 공에 가까운 선수들에게 맨투맨이 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고, 그 통로 역할을 레반도프스키가 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등지는 능력도 괜찮고 여기서 바로 연계를 해주는 능력도 괜찮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가 톱일 때와는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한 선수가 공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선수가 붙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짧은 패스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좌우로 계속해서 짧은 패스를 돌리면서 소시에다드 수비의 빈틈을 찾고, 당연히 쿤데가 위쪽에 있는 루니에게 패스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포켓 공간에 있는 드로 같은 선수에게 한 번에 찔러줍니다. 축구는 땅 따먹기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허를 찌르는 전진 패스를 통해서 바르셀로나는 또 한 칸 전진하게 되고요. 이 지역까지 패스가 들어왔을 때는 소시에다드 선수들 전체가 조금씩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바르셀로나는 수비진 전체를 뒤로 무르게 하면서 조금 더 박스에 가까운 곳에서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르셀로나 경기를 보면 이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패스를 위해서 여러 번의 짧은 패스를 반복하는 거죠. 저는 한지 플릭 감독의 바르셀로나가 공격 방법이 매우 다양한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짧은 패스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수비 블럭이 이렇게 센터서클 주변에 형성이 되면 레시포드나 하피냐 같은 선수가 뛰어난 오프더블을 바탕으로 상대 뒷공간을 한 번씩 노려주는 플레이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상대팀이 쉽게 라인을 올리지 못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소시에다드가 완전 내리지 않은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때는 또 드로우의 재치 있는 움직임이 좋은 장면을 만들었는데요. 이전 상황은 이랬습니다. 페드리가 공을 잡았을 때 드로가 페드리가 공을 줄 수 있는 루트로 반칸 정도 내려와 줍니다. 하지만 페드리는 드로 대신에 쿤데를 선택했고요. 패스가 위쪽으로 향하자 빈 공간을 찾은 드로는 곡선으로 뛰면서 쿤데가 패스를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쿤데의 깔끔한 전진 패스. 저는 이게 쿤데의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쿤데가 진짜 육각형 풀백이라는 거, 이런 상황에서도 패스가 군더더기 없이 나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로가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공이 페드리 쪽으로 다시 리턴이 나갔고요. 그 순간에 또 제일 바깥에 있던 마르틴이 상대 수비 블록의 가장 바깥쪽 공간을 노립니다. 그걸 본 시야가 좋은 페드리는 깔끔하게 띄워서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드로의 들어가는 움직임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드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수비진들은 드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수비 블럭이 한 번에 저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비진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비의 폭이 적절하게 형성되지 않았고요. 그 빈틈을 마르틴이 노린 거죠. 저는 축구의 모든 동작이 다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드로우의 움직임이 지금과 같은 오픈 찬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결 동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선수들의 움직임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죠.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좌우를 많이 흔들었던 경기입니다. 이번 공격 장면도 바르셀로나가 상대의 수비 폭이 좁아짐을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좌우 패스를 반복하면서 상대의 수비 블럭이 순간적으로 좁아졌을 때가 나왔습니다. 아까는 왼쪽에 마르틴이 그런 것들을 공략했다면 이번에는 쿤데가 가장 바깥쪽 공간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쿤데가 여길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운데 쪽에 몰려있는 수많은 바르셀로나 선수가 패스를 받을 가능성을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런 연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선수들은 패스의 가능성을 생각해둘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빈틈을 타서 쿤데가 뒷공간으로 뛰고 여기서는 시야 좋은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더용이 되었고요. 더용이 긴 패스를 한 번에 넣어줍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되게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냈어요. 쿤데가 안쪽으로 떨궈주지만 어떻게 소시에다드가 잘 견뎌냅니다. 거의 득점과도 같은 찬스였죠. 바르셀로나는 라리가에서 수많은 내려앉은 팀을 만나게 됩니다. 탑독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런 탑독은 내려앉은 수비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걸 매번 깰 수 있어야 높은 순위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렇게 다양한 공격 방법으로 상대를 깨려고 하는 거죠. 바르셀로나는 전반을 1대1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선제골을 먹히긴 했지만 전반 막판에 쿤데의 기가 막힌 헤더로 동점을 만들고 후반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라우오가 같이 떠주면서 상대 수비들을 스크린한 효과가 됐고요. 쿤데의 높은 점프력과 정확한 헤더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즌을 보면 바르셀로나가 세트피스로 경기를 풀어가는 그런 상황들도 꽤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러 다양한 공격 방법을 시도하더라도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무조건 생기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수 창출이 필요한데 세트피스가 딱 변수를 만들어내기 좋은 수단이 되죠. 1대1로 후반전을 시작한 뒤에 바르셀로나는 드로 대신에 올모를 투입하면서 여전히 상대 수비벽을 깨려는 작업들을 수행합니다. 지금 상황도 상당히 아름다운 사이드 쪽 오픈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공을 잡은 선수는 페드리입니다. 페드리가 공을 잡았을 때 더용이 수비 사이로 들어가면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내주거나 내지는 상대 수비를 안쪽으로 끌고 가면서 패스기를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올모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형성된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바깥으로 나오죠. 더용과 올모의 동시에 다른 방향 움직임이 상대 수비벽 사이에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을 받은 선수가 부드럽게 돌아서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올모가 상당히 부드럽게 돌아섰고 여기서 또 쿤데는 쉬지 않습니다. 현대축구에서 풀백을 잘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풀백이 수비만 한다고 하면 상대가 작정하고 내려앉으면 뚫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반전에도 그렇고 쿤데가 지속적으로 폭넓게 움직여주면서 상대의 수비벽을 깹니다. 또 올모는 쿤데에게 가장 최적의 위치로 공을 뿌려주기 위해서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하고요. 쿤데가 이 공을 받고 바로 안쪽으로 넣어주지만 크로스는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후반전에도 부지런하게 상대 수비벽을 깨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그토록 바라던 결승골은 바르셀로나의 그 선수 야말의 발 아래서 나옵니다. 야말이 나름 또 오랜만에 복귀를 했는데요. 피치에 복귀하자마자 독보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야말이 다른 윙어와 비교했을 때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능력, 바로 1대1 능력입니다. 제가 CT 영상 올리면서 도쿠의 드리블을 보고 결국 축구는 어느 시점에서는 1대1이 돼야 상대를 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케이스도 비슷한 거죠. 야말이 여기서는 순수 개인 능력으로 1대1 돌파에 성공. 몸이 밀리는 상태에서 오른발 크로스라 정확한 크로스가 되게 어려운데 레반도프스키가 헤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각도로 크로스를 넣어주고요. 레반도프스키는 달려가면서 깔끔한 마무리를 성공합니다. 야말이 오자마자 확실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소시에다드도 한 골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후반전 막판이 될수록 공격의 피치를 올렸고 실제로 쿠보가 골대를 맞추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르셀로나에게도 역습 기회가 생겼고요. 여기서 바르셀로나의 깔끔한 역습 전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말이 공간으로 뛰고 여기서 더용이 패스를 넣어주는데 아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드리와 더용이 이렇게 뒷공간 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가 왜 바르셀로나 중원에서 뺄 수 없는 선수인지를 이번 경기에서만 여러 번 체감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야말의 축구력을 볼 수 있는데요. 야말이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드리블이 된다고 해서 굳이 억지로 앞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공간 쪽에 들어오는 선수들을 봐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패스 정확도까지 오른발로 깔끔하게 밀어주고요. 여기서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움직임의 디테일도 있습니다. 페라는 직선, 레반도프스키는 가운데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두 명의 선수가 같은 위치로 움직이게 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 움직임의 효과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먼포스트 쪽으로 움직였던 페라는 여기서 바로 슈팅할 수도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더 좋은 위치에 슈팅 각도가 많이 열려있는 레반도프스키에게 왼발로 깔끔하게 밀어줍니다. 여기서 페란이 요새 축구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레반도프스키라면 놓치지 않을 기회를 여기서 골대를 맞춰버립니다.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 이겨서 다행이지 사실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놓쳤다? 바르셀로나 팬분들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싫을 미스였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공격 방법으로 상대를 공략했던 바르셀로나는 2대1로 승리했고요. 레알이 미끄러진 상황에서 또 귀중한 승리로 선두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부상이 적은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적 시장에 영입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한지 플릭이라는 감독이 상당히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에 부임해서 한 시즌 만에 팀의 틀을 거의 다 만들어 놨고요. 이번 시즌에도 그 잘 다듬어진 플랜 A를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로테이션 돌리는 능력이라든지 오늘 경기에서 드로 같은 선수들을 기용해보는 걸 보면 또 나름 선수 기용의 폭도 넓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무승부를 제외하고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선두 자리에 복귀한 바르셀로나. 과연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또다시 라리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